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엉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암고등학교 1학년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와 B가 있는데 이 A와 B에 대하여 2A 빼기 B를 계산하면 어떤 식이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 A는 이렇게 나오고요. B는 이 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그대로 빼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5번부터 보게 되면 5번은 문자의 종류는 같고 앞에 부호만 약간 다르죠. 합차로 우리가 전개할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약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게 되면 합차가 바로 보이죠.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 정답은 이렇게 되는데 5번에서는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3면체 OABC에 대해서 이 제곱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조건은 세 모서리는 점 O에서 서로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조건은 세 모서리 길이의 합은 15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조건은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4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선분 OA의 길이를 A, OB를 B, OC를 C라고 했을 때 나 조건에 의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가 되고 다 조건에서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40이라고 했으므로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값이 4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물어봤으므로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80이 되어서 정답은 6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등식이 있을 때 이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2차식은 0이라는 등식이 있을 때 이 고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어서 검산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요. 따라서 이 4차식을 검산식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할 때 q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직접 검산식을 적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라지 r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q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q1이 되겠죠. 따라서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5는 2q1 더하기 r이 되는데 여기서 r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1 나와서 r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q1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fx와 gx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2, 6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fx 더하기 g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1 더하기 g1이 되고요. 이 값이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fx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6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fx의 3승 더하기 gx의 3승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곱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f1 더하기 g1을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2고 이 값이 6이기 때문에 f1 곱하기 g1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식에 각각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정답은 1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다항식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더하기 2gx는 0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 조건에서 fx 곱하기 g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g0이 6이라고 할 때 f3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조건에서 fx는 마이너스 2gx가 되고, 나 조건에서 fx 곱하기 gx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2gx라고 했으므로 이 fx에다가 그대로 식을 집어넣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gx의 제곱은 이렇게 나와서 g-1은 0 나오고 g-2도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x가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므로 gx는 최고차항 개수 몰라서 a라고 놓고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건에서 g0이 6이라고 했으므로 그대로 0을 대입하게 되면 이 a가 되고 이 값이 6이라고 했으므로 a는 3이 됩니다. 즉 gx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f3의 값을 물어봤으므로 이 가식에다가 x 대신에 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2g3이 되는데, g3은 이 다항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12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다항식의 인수인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다항식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인 4차식이죠. 이러한 대칭 4차식은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치환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제곱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x제곱과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x분의 1을 커플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칠한다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의 제곱 빼기 2가 되므로 이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다시 적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t 대신에 x 더하기 x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x제곱을 각각 하나씩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숫자를 치환해서 풀 건데 100을 x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x 빼기 3과 x 더하기 3을 곱하고 x 빼기 1과 x 더하기 2를 곱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한이 지금처럼 나오는데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이 식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다시 루트 안에 넣게 되면 절대값 x제곱 빼기 5가 되고요. x가 100이라고 했으므로 100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정답은 1000 빼기 5가 되어서 999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항식의 인수가 아닌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대칭 4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개수의 합이 0이 되므로 1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홀수 번째 합이랑 짝수 번째 합이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뒤에 2차식도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xy가 실수라고 했으므로 2x 빼기 4는 2가 되고 x 빼기 2y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x는 3이 되고 y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x 더하기 y는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z에 대하여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z는 순허수가 되어야 합니다. 순허수 말고는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i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이 순호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0이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3도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i가 나오는데 b 빼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곱근이 있을 때 항상 제곱근 안을 양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i를 이용해서 제곱근 안을 양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앞에서부터 정리하게 되면 루트 27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81이니까 9i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3i 제곱, 세 번째는 i분의 3이 되고 네 번째는 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9i 빼기 3 빼기 3i 더하기 i가 되어서 7i 빼기 3이 되는데 문제에서 i 앞에 있는 게 b가 되고 실수 부분이 a가 되므로 7이 b, 마이너스 3이 a가 되어서 b 빼기 a는 10이 되어 3번이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실수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실수 a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 나온다는 것이고 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등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 되므로 a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 값과 이 값은 0이 되므로 m은 2분의 3, n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어서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다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개념 시간에 배웠던 오메가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양변에 x 빼기 2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x의 3승 빼기 1은 0이 나와서 x의 3승은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의 3승도 1이고 베타의 3승도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의 8승 더하기 베타의 8승은 알파의 3승과 베타의 3승이 모두 1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 알파와 베타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라고 했죠. 따라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어서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의 제곱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 빼기 1 나와서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자, 이 부분은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n에다가 2 대입하게 되면 알파의 3승 더하기 알파의 6승 빼기 알파의 9승이 되어서 알파의 3승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리겠죠. 자,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문장이나 식이 틀렸을 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 그 예시 중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니까 학교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자연수일 때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식을 약간 바꿀 건데 알파는 좌변으로, 베타는 우변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좌변을 알파의 n승으로 묶고요. 우변을 베타의 n승으로 묶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이어서 이 값은 0으로서 항상 같게 되므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민수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 3 더하기 2y와 3 빼기 2i를 얻었고 영희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 2 더하기 i와 2 빼기 i를 얻었습니다. 이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2차항 개수와 상수항을 잘 본 거니까 이 최고차항 개수와 상수항을 이용하게 되면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b는 3 더하기 2i 곱하기 3 빼기 2i가 되고 영희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영희는 2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는 잘 본 거니까 이 a는 잘 봤다는 거죠. 따라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는 이렇게 되어서 b는
1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물어보았습니다. 문제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이 0보다 작기 위해서는 k는 3분의 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점 1,2를 지나고 이 직선과 접한다고 합니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B 빼기 2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1,2를 지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했을 때 접한다고 했으므로 판별식이 0 나와야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나와야 하는데 a 빼기 b가 마이너스 12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8 됩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8을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b는 4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b 빼기 2a는 4 더하기 16이 되어서 2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최대값이 97, 최소값이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제한된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대칭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을 구하게 되면 2,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문제에서 이 범위일 때 최대값이 97, 최소값이 1이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을 때 k가 2를 넘어가지 않고 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2점이 되고요. 최소값은 2점이 되어서 실제로 마이너스 5를 대입하게 되면 97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k값은 k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1이 나와야 하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k는 1 또는 3이 되는데 2보다 작아야 되므로 3은 되지 않고 정답은 1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2차 함수 gx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3이라고 할 때 이 식의 최대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기억부터 볼 텐데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보면 선대칭을 느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개념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을 때 2차 함수에서 어떤 게 떠올라드냐면 예를 들어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2분의 5일 때의 함수값이랑 2분의 7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x에다가 직접 0을 집어넣게 되면 f2분의 5와 f2분의 7이 같아야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 대칭 축이 2분의 5와 2분의 7의 평균이 되므로 이 대칭 축은 x는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숙달 되면 이 가로 안을 더했을 때 x가 사라지고 숫자만 남죠. 그 숫자 합의 절반에 대해서
y는 fx가 선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만 다루니까 직접 값을 대입해서 대칭축을 찾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대칭축이 3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나 조건이랑 다 조건을 이용해서 fx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fx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였다면 지금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나 조건에서 2 이상 2분의 7 이하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2는 한 이쯤에 있을 거고 2분의 7은 한 이쯤에 있겠죠.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이 점의 y값이 되고 최소값은 이 점의 y값이 되는데, 두 개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다 조건에서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76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다고 하고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점의 y좌표가 최소값, 이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를 더한 게 76이고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 더한 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죠. 따라서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인 함수가 아니고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고, 자,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를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76이 나와야 하므로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축이 x는 3이기 때문에 fx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면 되겠죠. 기억과 니은을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개를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그러면 40a는 80이 되어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fx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3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므로 fx 더하기 3이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가장 작을 때는 x가 0일 때, 즉 f3이 가장 최소값이 되므로 f3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다시 넣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x는 2루트 2 더하기 1이고 y는 2루트 2 빼기 1일 때 x의 3승 빼기 y 3승의 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x 3승 빼기 y 3승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x 빼기 y는 2고요. xy는 7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항등식이 있을 때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의 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x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좌변은 2의 4승이 되고요. 우변은 a0부터 a8까지의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좌변은 4의 4승이 되고 우변은 a0 빼기 a1 다시 플러스 a2 다시 빼기 a3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반복되면서 제일 마지막은 플러스 a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이거 두 개를 그대로 더해서 계산하게 되면 좌변은 16 더하기 256이 되고요. 우변은 a0 두 개,
A2 2개, A8 2개 이런 식으로 2개씩 나오기 때문에 2로 묶게 되면 지금처럼 나오고요.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A0부터 A8까지 합이 나오는데 여기 문제에서 A0는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나오니까 2의 4승인 거 알 수가 있고 A8은 최고창 계수이므로 x제곱이 4번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11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z가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라고 했는데 분모 분자에다가 1 빼기 i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에서 이 z 대신에 마이너스 i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i,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이 부분은 플러스 i, 이 부분은 1이 되기 때문에 이 4개를 더하게 되면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i의 5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의 1승 것 같으므로 다시 앞 부분이랑 반복이 되겠죠. 따라서 4개씩 더하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더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4개씩 더해도 0이 되기 때문에 쭉 더하면 이 부분이 다 사라지고요. 남아있는 건 앞에 거 2개만 남아서 정답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직선 AB를 X축, 직선 BC를 Y축이라고 했을 때 물주기 모양을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0,4분의 9가 되고 2차 함수는 대칭에 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분의 3이 되어서 A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0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좌표는 2분의 3,0이 되겠죠. 따라서 2차 함수 y는 꼭지점이 0,4분의 9이므로 a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9로 시작하는데 2분의 3,0을 지나므로 이 점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 되고요. 따라서 2차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5,0을 지나므로 y는 mx 더하기 2분의 5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가 서로 접함으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이므로 m은 1이 되어서 이 직선은 y는 x 더하기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좌표부터 구하게 되면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이 방정식은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직선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y좌표는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